전국적으로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정부와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대책들이 자신이 봐도 한심하다며 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 침해 논란. 제주에서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교육청의 대책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냐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어떤 소통 방안이 좀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걸 대책으로 내놓으셨다고요? 인원하는 사항마다 예.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어떤 그 전화 받는 것 정도, 그 정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교육부의 고시를 예로 들어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업하다가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3층이었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게. 그리고 교장 선생님 데려다가 아이를 어디 놓을 겁니까? 교장실에요? 그리고 학부모를 모셔다가 안 데려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 정말 한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 의한 권리에 의한 조례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 누구도 이뤄올 수 없는 조례라고 봤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NLCS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교육 과정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내년 말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소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에서 제주시 노영동에서 제주도청과 제주공항을 거쳐 제주항을 연결하는 노선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램 건설 비용은 4,391억 원이며 연평균 14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시내 관광 활성화로 정거장 주변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시 철도망 계획을 세워 건설 비용의 60%를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산호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산호 복원 작업에 나섰는데 직접 이식하는 무성생식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유성생식 기술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산호를 이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잘 익은 밤송이처럼 생긴 붉은빛의 밤수지 맨드라미. 문섬바다의 대표적인 연산호인 밤수지 맨드라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최근 6년 사이 서식지가 30-40% 감소한 상황.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인공적으로 키운 밤수지 맨드라미를 방류하는 복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섬 수심 20m 아래 설치한 토기로 만든 둥근 모양의 이식 구조물. 스쿠버 다이버들이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들이 담긴 바이오 필름들을 이곳에 일일이 부착합니다. 이렇게 이식 구조물에 부착된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은 모두 300개. 이번에 방류된 밤수지 맨드라미는 세계 최초로 산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 수정한 개체들입니다.
이 같은 유생 생식은 산호의 가지를 일부 잘라서 직접 이식하는 무성 생식보다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문섬 앞바다의 연산호 복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암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식을 통해서 나오는 개체들을 이식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다양하고 조금 더 건강한 다양한 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방류에서도 고온 현상 속에서도 1에서 1.5cm였던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이 1년 새 7cm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수지 맨드라미 인공 증식 기술 개발과 자연 방류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가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류된 밤수지 맨드라미를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다른 해양보호 생물에 대해서도 인공 증식과 방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콩나물 콩이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데요. 매년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최근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량은 크게 줄어 농가와 유통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30년째 콩나물콩 농사를 짓고 있는 고강수 씨. 한 해 이모작을 하는데 초여름에 콩을 심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콩나물콩은 다른 콩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고 기계 작업이 수월해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콩 말고 그때 대체 작물이 있으면은 하죠. 브로콜리, 양배추 이쪽에라도 전부 심어버려요. 심어버리면은 또 파동 나잖아요. 또 갈아 아프고. 제주에서 생산하는 콩나물콩은 전국 수확량의 80%. 재배와 수확이 수월하다 보니 생산량은 2년 전보다 20%, 재배 면적은 90헥타르 가까이 늘었습니다. 콩나물콩은 대부분 농협에서 수매하는데요. 매년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수요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을 선호하다 보니 콩나물을 직접 사서 요리하는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에서는 콩나물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식성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콩나물 소비량이 또 줄어들고 있고 점점 그 소비량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줄 경우 콩 재배 농가가 월동 채소로 작물을 바꿔 1차 산업 전체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농협 차원에서 유통구조와 가공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6차 산업을 빨리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콩과 메밀에 대한 것도 이제 산지 폐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앞섭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전라도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콩나물콩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콩 주산지인 제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연구 용역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1년 만에 다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 인구는 70만 80명으로 한 달 전보다 238명이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2만 3,5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용률도 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올해 첫 할인 발행이 오는 20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까지며 할인율은 7%입니다. 이에 따라 카드형은 20일 0시부터 탐나는 전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전할 수 있고 지류형은 판매 대행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탐나는 전 할인 발행에 12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사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2만 5천 원 이상을 사면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포스터를 붙였다 피의자가 된 활동가의 집에 최근 경찰이 직접 찾아가 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한 것은 단순 경범죄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 활동으로 보는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훈 전 제주도 의원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이내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장 전 도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제주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발대식이 제주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 선거 중립과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갖게 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방범 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 4명을 포함시키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